5월 26일 화요일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교부와 전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한아프리카 투자 포럼이 5월 27일 정경련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5월 25일 아프리카의 날을 기념하여 개최되는 이 행사는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네트워킹 오찬, 아프리카 주요국의 개발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아프리카 프로젝트 페어, 아프리카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과 주한아프리카 외교단 간의 1대1 비즈니스 상담회로 구성됩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본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하고 허창수 정경련 회장과 함께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네트워킹 오찬을 주최하여 주한아프리카 공관장 등 아프리카 주요 인사들과 우리 기업 임원 간 교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조태영 외교부 제1차관은 5월 2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헬가 슈미트 EU 대외관계청 정무 담당 사무차장과 제4차 한-EU 고위정치대화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근본 제4차 한-EU 고위정치대화는 지난 5월 4일 서울에서 열린 한-EU 외교장관 회담 시 논의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실무 협의를 위한 회담입니다. 양측은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2013년 양측 정상이 합의한 미래형 파트너십 구체화를 위해 정무, 경제, 안보를 포괄한 양자관계 전반을 점검하고 미래 협력 방안을 상세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하셔도 좋겠습니다. 일본 사심 기자 히가시오카라고 합니다. 한일 통상장관 회담, 한일 재무장관 회담이 지난주 토요일에 개최되었으며 한일 급반장관 회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한일 간 장관급 대화가 많이 열리고 있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에 관한 생각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1년의 장관급, 양국 간의 장관급 회담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정부 출범 이래 일관되게 과거사 등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면서 북한, 북핵 문제 등 전략적 사안에서의 공조, 경제, 사회, 문화, 인적 교류 등 양국의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협력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 국민 간 마음과 마음의 교류를 넓혀 나가기 위한 다양한 문화, 국민 간 교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회담 관련해 갖고는요, 저희가 여러 번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열린 입장이며, 다만 과거 한일 정상회담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회담을 위한 회담이 아니라 양국이 지속 가능한 신뢰를 구축하는 회담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그러한 회담이 가능한 여건이 우선 조성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오고 있습니다. 네. TV조선의 지선호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한미일 간 육자회담석 대표 간 회담이 있는데 비공개로 진행되긴 하지만 오전 상황, 오후 상황 좀 일정이라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한미일 3자 협의가 개최되지 않죠.
오늘은 아니고 내일로 예정돼 있고, 오늘은 한일, 한미 양자 협의가 있었고, 저녁에는 아마 한미일 3국 수석 대표 간 만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내용. 예, 뭐 더 이상 뭐 회담 협의 결과에 대해서 내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오전에 뭐 어떤 분들 만나셨고 오후에는 어떤 분들 만나셨고 이 정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회담 2개가 있었습니다. 양자 회담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한일 양자 회담 아직까지 시간상 개최되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한미 양자 회담은 오찬 회담 형식으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일 양자 회담은 만찬 전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회담 다 비공개입니다. 네. YTN의 박소정입니다. 이제 오늘 내일 한미일 3자 회동이 열리고 나서 바로 또 이제 중국으로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중국으로 출국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또 한미일중, 특히나 한미중 이 3자 회동이 연쇄적으로 열린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부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중국과의 만남 이 부분에 대한 의미 부여를. 아시겠지만 한 6자 회담의 수석 대표, 5자 간의 수석 대표 간의 그 협의는 그간 여러 차례 있어 왔습니다. 이번 협의도 그런 6자 회담 수석 대표 간의 그런 양자 협의 또는 소다자 협의 그런 차원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근 북한의 SLBM 사출 시험 실시,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숙청설 등 북한 위협 상황 및 내부 정세에 대해 새로이 한번 평가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또 최근에 한미 외교장관 회담 시에는 한미 양국 장관 간의 심도 있는 협의를 가졌고 내일 개최 예정인 한미일 3자 협의에도 종합적인 협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미일 3자 협의 우리 수석 대표 황중국 본부장이 방중을 통해 한미 및 한미일 3자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측과 협의를 갖고 북한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 문제 대처 과정에서 중국의 건설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하시죠. 추가로 다시 조금 더 여쭤보면은 중국과의 만남이 바로 한미일 간의 협의 이후에 바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에게는 더 많은 압박이 되어질 것이다. 대북 제재 논의가 어느 정도 논의가 될 것이다. 이런 말들도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그런 문제까지 답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우리 황중국 본부장이 중국을 방문한 이후에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여태까지 6자회담 수석대표 간에 여러 가지 형태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자 또 소다자 그런 협의가 있어 왔는데 그럴 때에도 그런 협의에 참가했던 황중국 본부장이 적절한 계기에 회의 결과 회의 결과 등에 대해서 설명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그런 중국 방문 그 이전에 있었던 한미일 3국 협의에 대해서도 전례와 같이 적절한 계기에 설명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연합뉴스 이하입니다. 저 방금 그 북한의 SLBM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UN 차원에서의 조치가 지금까지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그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그 안보리 제재위에서 내부적으로 협의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채널A 곽정아입니다. 성김 대표와 황중국 본부장이 함께 이제 같은 날에 방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같이 가시는 건지 아니면 가서 일정이 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일단 중국에서 3자 그럼 협의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현재까지 이번 우리 황중국 본부장하고 성김 대사가 방중했을 때 한미중 3자가 한 자리에 모여서 협의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를 갖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아직 며칠 여유가 더 남아 있고 그럴 가능성도 제가 이 자리에서 미리 배제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미중 양자 협의에 이어 한중 양자 협의도 연쇄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를 통해 한미일 3자 협의에 이어 한미중 간에도 북한 문제 관련 긴밀한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미중 3자가 한 자리에 모여 협의하는 그런 가능성은 제가 이 자리에서 오늘 시점에서 사전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원칙적인 입장, 원론적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데일리 장영원 기자입니다. 지난달에 리비아에 있는 현지 저희 대사관이 공격을 받은 사실이 있었는데요. 오늘 새벽에 현지 경찰이 이제 범인들을 잡았다는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혹시 추가로 파악된 내용이 더 있는지, 당초 IS 쪽에서 주장했던 거랑은 다르게 이제 개인적인 원한 관계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추가로 파악된 내용 있으시면 좀 알려주십시오. 5월 25일 월요일 주 리비아 우리 대사관의 문의에 대해 트리폴리 소재 리비아 내무부 외교단 보호국 수사국장은 지난 4월 우리 대사관을 공격한 2명의 용의자를 최근 체포하였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수사국장은 당시 우리 대사관 공격은 코트하겠습니다. 경비원들과 가해자들 간 개인적인 관계에 의한 소행이며 ISIL 연계 및 정치적 동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여기까지가 코트입니다. 라고 하고 적법 절차를 통해 범인들에 대한 처벌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으나 더 이상의 언급은 곤란하다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범인들의 신원 및 구체 범행 동기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리비아 측에 지속 문의하고 파악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교도통신 아와쿠라 기자라고 합니다. 지난 18일에 저기 케리 그 국무장관께서 여기 서울에서 외교부에서 기자회견 하셨을 때 그 북한에 대한 그 제재 내지와 그 압박을 좀 더 그 강화해야 되겠다. 네, 그런 방법으로 그 논의하기 위해서 여기 서울에 왔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대변인께서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그 서한을 보냈다는 말씀하셨는데 그게 북한에 대한 그 한국과 미국이 그 건조하에 이루어진 그 새로운 압박의 하나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북한이 그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때 뭐 기본적으로 저 탄도 미사일 기술을 발사해갖고 그런 발사체를 기술을 이용해서 발사를 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고 그런 또 프로그램 자체를 유지하는 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도 그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 있었을 때 그런 위반 사실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그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위원회에 그 서한을 보낸 적이 있고 그 서한에 따라 제재위는 아마 정례적으로 그런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 그 상황을 점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저희 서한을 보낸 것도 조만간에 있을 그런 제재위원회 그런 심의 그런 정례적인 그런 심의가 개최될 경우에 우리가 보낸 서한 SLBM에 대한 그 사출 시험, 수중 사출 시험에 대한 그런 문제들도 검토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서한을 보내신 날짜랑 그 서한의 내용을 그런 것들은 저희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혹시 밝히실 수 있는 그 부분까지만. 아니, 그 서한 자체에 대해서는 보낸 바 있다. 그거 제가 확인을 해주는데 몇 월 며칠자 어떠한 내용으로 보내줬다 그런 것들은 그건 저희가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이만할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